카네기 인간관계론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2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쉬운 방법. 여기 사례가 있는데 짧게 인용을 합니다. 127페이지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본 멋진 곳들과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들려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꺼냈다. 아프리카요? 내가 감탄했다. 정말 재밌었겠네요. 항상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 했는데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시간 머문 것 외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네요. 커다란 동물들이 사는 곳도 방문해 보셨어요? 그래요? 정말 좋았겠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부인의 얘기는 45분간 계속되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어떤 걸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내 여행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번 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쉬운 방법에서 소개됩니다. 그냥 들어준 것인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건네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문제보다 자신의 희망, 자신의 문제에 수백 배나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찰스 노덤 리 여사의 말도 인용되어 있네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카네기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이 책을 대충 읽으면 잘 들어라, 들어주라, 장단을 맞추라 정도로 들리지만 그게 그거 같지만 카네기는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관심 있게 들으라고 강조하죠. 책을 대충 읽게 되면 이번 단락을 잘 들어준다는 정도로 요점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 우리는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알맹이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빨리 읽으면 바로 호기심.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카네기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람한 셈이 됩니다. 관람은 그냥 관람일 뿐. 호기심. 이게 뭐 별거냐고 하겠지만 진정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기심. 호기심은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세 번째 리뷰 영상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배워서 가능한 능력인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기심.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 원동력. 호기심이 약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자신한다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이 없다면 이 책을 읽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습관화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도 소용없는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초에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손에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구입했던 빌렸던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독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인데 어떤 고향 친구는 술을 마실 때 저더러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그 친구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듣고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반면에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내가 모르는 경험을 했으니까 궁금해했던 건데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후로 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적이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느낀 건데 술을 마시면 각자 자기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방금 소개한 카네기와 어떤 부인의 대화처럼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게 친구더라도 친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상대방 이야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몇 달 전에는 술 마시러 나갔다가 그냥 상대방 이야기를 듣느라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끊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정하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저 사람은 말 못해서 죽은 조상이 있는 것 같다. 시골 병원에서 대기 중일 때 한 어르신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투리 그대로 말해서 정말 잘 처짓긴다. 말 못해 뒤진 귀신이 있나. 엄청 처짓기더라. 또는 직장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스트레스부터 풀고 와야 할 사람이다. 또는 치료사 자격증 공부한다던데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치료받고 와야 할 것 같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치료하려고 와 있더라. 우리는 모두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원도 많이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들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숲도 보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흔히 꼰대라고 말하는 일부 직장 상사죠.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잠시 과거로 되돌립니다. 그분들도 답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이죠. 사장님이 회의하자기에 참석했더니 잔소리나 일장 연설을 듣고 회의 끝나거나, 조금 나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진 후에 강의식 설교나 뭐 그런 걸로 회의가 끝나버리고, 그분들도 젊은 시절에 그런 회의 분위기가 싫었을 겁니다. 또 과거에는 조직에 따라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뭐 재떨이 같은 물건도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서류는 그냥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권위주의를 경험해본 세대 뭐 40대 이상이라면은 경험치에 따라서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화라는 것은 고작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하는 정도. 제가 15년 전에 썼던 수첩을 최근에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회의라고 하고서는 그냥 강의를 듣고 오는 것이 전부다. 이게 회의인가? 20대 후반에 쓴 수첩.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네요. 수첩에 이렇게 말이 회의지 그냥 잔소리 들으러 가는 거다. 회의는 어디 있지? 모두 고개 숙이고 받아 적고 있다. 이건 30대에 쓴 수첩의 내용입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죠. 그래도 세상은 점점 발전하나 봅니다. 그런 강의식 회의에 찌들었던 세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겠죠. 노력으로는 가끔 회의 참석자에게 질문을 하고요. 형식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지목해서 묻거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답하도록 하는 시절. 더 발전하면 이야기는 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말이 지나치게 길거나 3000% 빠지거나 결론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끝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회의 유형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아니면은 적어도 시간값은 하려고 모였는데 실컷 이야기하고서 문제들만 툭툭 던지다가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 참 황당합니다. 그러면 왜 모였죠? 회의는 또 왜 하고요? 다들 어릴 때부터 국어는 배웠지만 회의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죠. 본론에서 멀리 왔는데 겁내지 말고 더 나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계는 그 다음이 됩니다. 수준적으로요. 회의를 통해 부서 간 의견이 다른 집단 간 갈등이 드러나고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구성원들은 회의 결과를 전달받고 게다가 전달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강요와는 달리 회의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자칫 갈등의 불씨를 만드는 어렵고 위험한 도전입니다. 대개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미래의 불씨를 그냥 놔두었는지 모른 채 자화자찬을 하며 끝내기도 하고, 산악회든 그냥 개모임이든 그 조직이 크든 작든 총무나 회장이 있고, 그런 감투를 해본 분들이라면 항상 트집을 잡는 진상의 존재들, 불평만 하고 혜택만 받으려는 일부 회원, 제발 탈퇴해 주었으면 하는 회원들도 있죠.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몸 힘든 것은 견디겠는데 사람과 마음이 안 맞는 것은 이직의 조건이 되고요. 물론 가끔은 무디거나 맷집이 좋아서 상처를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참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영혼을 집에 걸어두고 나오면 몸이 상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성격상 그것도 안 된다면 사회생활에서는 꾹 참고 있다가 낚시나 운동 같은 다른 취미를 가져야죠. 세상이 정말 꼴보기 싫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면 그냥 숲속에 가서 새소리, 바람을 느끼고 자세히 봐야 뭐 예쁜 들꽃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다가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냥 어떤 만찬회에서 카네기는 사교 원칙에 어긋나게 다른 모든 손님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고 식물학자 한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져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29페이지 짧게 인용합니다. 그 식물학자는 만찬 주최자에게 가서 나를 칭찬하는 말을 쏟아냈다. 내가 매우 얘기를 잘 이끈다라든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칭찬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내가 매우 재미있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말을 맺었다. 재미있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 내가?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화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식물학에 대해서는 펭귄 해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도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 하나는 했다. 즉 열심히 듣고 있었다. 내가 경청을 한 것은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네기가 식물학자에게 보여준 이런 진정한 관심은 대단해 보입니다. 막상 실전에 닥치면 상대방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보통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가진 호기심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호기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호기심은 배워서 가능한 것일까요? 최소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독자라면 이미 호기심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호기심이 없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호기심이 있는 분들만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습관화한다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짜 자기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네 번째 책 리뷰를 마칩니다.